세계 주요 뉴스들 이렇게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과연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유럽 증시와 다른 모습들은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글로벌 증시 분위기 어땠나요? 네, 싱숭생숭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가름을 하기가 살짝은 어렵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유럽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오펙에서 깜짝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러한 영향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된 겁니다. 유럽 증시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우상향 방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까지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월요일장에서는 약간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막판에 가서 이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311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유럽 증시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는 어떠한 흐름 나타냈는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오페크 플러스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반영이 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2% 하락하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전날 하루 약 116만 배럴의 석유를 감산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따라 5월 인도분 WTI가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80를 넘어섰으며 2월 결접은 브렌트 역시 배럴당 6% 이상 상승한 $85 선에 근접하면서 엑선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대형 정유업체들의 주가가 4% 이상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부는 전일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하루 5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 역시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기타 국가들 역시 16만 배럴의 감산을 추가했는데요. 이 같은 오페크 플러스의 예상 밖의 감산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금리 인상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 후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5에서 최대 $10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120 이상으로 단기 급등하기도 했고 작년 10월 오페크 플러스의 하루 200만 배럴 추가 감산에도 불구하고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중국의 코비드-19 해금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경우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배학업가는 오페크 플러스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면서 미국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회사 간의 휘발유 가격에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월에 미국 제조업 활동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오늘 증시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49.2를 기록해 2월에 47.3보다는 소폭 증가해 위축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49.3에 미치지 못했으며 또한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수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3월 PMI 지수 역시 전달에 47.7에서 46.3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7.3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한 마지막 시기는 지난 2019년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였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면 신규 수주가 44.3으로 2.7포인트 하락한 반면 생산지표는 0.5포인트 오른 47.8을 기록했고 고용지표는 2.2포인트 하락한 46.9를 기록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물가지수는 2.1포인트가 하락한 49.2를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큰 걱정거리이지만
지난 여름 이후로는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S&P 글로벌 측은 미국 제조업 환경이 3월에도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객들의 지출 압박으로 인해 수요가 줄고 있고 당분간 국내 및 국제 고객의 경제적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상품 생산자들에게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의 주가가 오늘 7.5%가 급등해 $18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은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65%가 높은 $29로 제시하면서 메이시스가 현재 소매업계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가가 매우 저렴해 매력적인 진입점에 들어섰다면서 현재 메이시스가 2023년 이비다의 약 2배 거래된다면서 이것은 백화점과 쇼핑몰 업종 주식 평균보다 약 50%가 할인된 가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와 오프라인 매장 확장,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고가 브랜드, 개인화 등 5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미국 백화점 업계 전반의 성장 둔화 속에서도 메이시스는 2024 회계연도까지 한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과 점증적인 마진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2월 공장 수주, 연방노동부의 2월 구인 지표가 발표되며 MSC 인더스트리얼, 스마트 글로벌, 노바 골드 리소시스, 커클랜드 잉크, 프리라인 테라퓨틱스, 제니바 잉크, 고릴라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퀴티 브랜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메이시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증시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는 어제의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0.18% 하락한 2,472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이 지수가 하락으로 이끌어진 건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상황을 살펴보시면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살펴보시면 파란색 불빛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약보합권에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많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각광을 받고 도약을 한 가운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장과 비슷한 점은 경기 민감주들이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철강, 건설, 종이목재, 섬유의복과 화학 위주의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업종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 3.39% 오르면서 21,3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또 관련 종목군들 더 살펴보시면요. 건설업종들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3.16%, GS건설이 3.39%, 대우건설도 3.47%로 3%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조금 더 작은 중소형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3%에서 4%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건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번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타격을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경기 업황에 대한 바닥론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건설주들을 향한 바닥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주가 급반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비중도 11%대를 유지하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우선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일일 차트를 살펴보시면 급등을 한 이후에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잘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PF가 약간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섹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세부적인 이 IRA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의 배터리 업계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스탠스다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이 36% 급증하면서 42만 2,800대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IRA 법안이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 건데요.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양극과 음극화 물질이 광물로 분류되면서 국내 생산을 하더라도 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이더라도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할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FTA 체결국인데 지금까지 눈치를 봐왔던 미중 간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가공을 하더라도 이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네, 화학 섹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 바로 코스모 그룹주들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23% 넘게 급등하면서 3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이 급등세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19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29%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64,8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한가를 잘 유지하면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 폐배터리 그리고 재활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리사이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양극재 핵심 소재와 이산화 티타늄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으로 정기 변경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코스모 화학의 지수 편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재료와 관련해서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구산업이 있는데요.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구산업 주가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급등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50포인트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저항선으로 여겨져 있던 850포인트였는데 이 선을 탈환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요. 0.88% 상승한 854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나타낸 반면에 외국인은 100억 원채 되지 않는 저가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전 특징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가 됨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노 신소재와 등등 이런 종목들 중에서 소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나노신소재,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자이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미국의 IRA 세부 법안에서 양극화 물질이 핵심 광물로 포함이 되면서 양극재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미국 내 국내 셀 기업들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추가 증설과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사명을 변경하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